안녕하세요, 로키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왜 등 운동 시에 체스트업이 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편집을 많이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 중간에 약간 버벅임이나 말을 좀 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좌측 사진은 제 첫 대회 사진입니다. 미스터 서울 사진이고, 이게 아마 2021년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어깨 같은 경우는 이 후면 어깨 쪽에 약간 볼록함이 이제 보이실 거고, 등은 어깨에 비해서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사진은 2024년 미스터 코리아 결선 사진인데요. 어깨도 여전히 이제 볼록함이 확인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등이 이전보다 많이 이제 두꺼워지는 것으로 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좀 등 운동에 변화를 줬을 때 이렇게 좌측 등에서 우측 등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과거 제 등 운동 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한번 일단 보실게요. 첫 번째 영상은 뉴텍의 그 와이드 풀다운인가요? 제가 이름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확인하실 게 등 운동할 때 축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계속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그래서 당겼을 때 수축은 하는데 올라갈 때 축을 고정하지 못하고 이제 근육이 사용되지 않고 몸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 이제 랩풀다운 하는 영상인데요. 일단 풀kop을 했다는 것부터 자체가 약간 너무 스스로 건방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움직임 보시면 당기고 수축하고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하시면 광배근의 발달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상인데 케이블 시티드로우 영상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금 잡아두고 하긴 하는데 지금도 체스트업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날개뼈의 후위는 조금 잘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제 관점에서는 광배근에 거의 힘이 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또 아쉽네요.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보시고 가실 건데요. 티바로 영상입니다. 티바로도 이 당기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과하게 열고 자세히 보시면 허리가 약간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얼마나 코어 세팅이 안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암 케이블로 영상 보실 건데, 아, 진짜 처참하네요. 자, 광배근은 이제 팔을 당길 때 이제 쓰는 힘을 좀 쓰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당길 때도 쓰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붙일 때도 힘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몸통을 회전하더라도 광배근에 힘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운동이 많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좀 날려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 변화를 통해서 좀 어떻게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성장을 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안정화 시스템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어,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체스트업 그리고 기립근, 광배근, 능형근 시스템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위해서 만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기립근이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면 가슴이 이제 좀 열리게 되고 이게 이제 체스트업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립근을 활성화시켜 보시면 가슴이 열리면서 광배근이 약간 수축감이 들어간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당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견갑에 후인이 일어나면서 능형근이 이제 수축되는 승모근과 함께 수축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고자 제가 말을 좀 정해놨고요. 그리고 요 체스트업 시스템에서는
수축감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그래서 이 세팅 자체가 이미 약간 등에 힘이 들어가는 세팅이거든요. 그리고 어, 초보자 혹은 안정화 능력이 약한 분들한테 좀 적합한데요. 보통 회원님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라운드 숄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고 조금 좀 더 이제 심하신 분들은 견갑골의 전방 회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견갑골이 전방으로 말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제 등 운동을 하시면 처음에 안정화 능력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거의 등의 느낌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약간 처음에 등의 느낌을 좀 인지시킬 때 체스트업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모멘텀이 짧아져서 무게를 많이 다룰 수 있다는 점인데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소에 중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소의 중간에서 가깝게 앉으면 시소 입장에서 무게가 별로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시소의 이제 끝점에 앉게 되면 엄청 무겁게 되죠. 그래서 체중이 가벼운 사람과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시소를 탈 때 너무 가벼우면 무거운 사람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니까 무거운 사람이 시소의 가운데 쪽으로 앉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모멘텀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튼 체스트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팔이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코어의 중립을 잡으면 팔이 약간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요. 왜냐면 흉추가 이제 말리기 때문인데요. 흉추를 약간 이렇게 세우고 체스트업을 하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를 가깝게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내가 무게를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체형에 따라서 등 근육에 타격이 적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짧고 그리고 허리가 좀 긴 체형이거든요. 이런 체형에서는 안 그래도 팔이 짧기 때문에 이 등하고의 수축 범위가 짧은데 체스트업을 더 해버리면 거의 수축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승모근은 조금 발달시킬 수 있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광배근에는 거의 모멘텀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광배근이 안 자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튼 그랬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체스트업을 하면 갈비뼈가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어를 활성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갈비뼈를 열고도 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가능하신데 보통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이제 열리면 어떤 게 좀 단점이 있냐면 갈비뼈를 열었을 때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코어를 약간 잡게 되면 이 몸통이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몸통이 돌아가면 날개뼈 같은 경우도 알아서 그냥 좀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몸통이 돌아간 상태에서 훈련을 하시게 되면 계속 코어는 약화되고 날개뼈도 그 갈비뼈가 돌아간 상태에 맞춰서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날개뼈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징을 할 때 이전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전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이 기립근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측만이 되어 있고 이게 코어를 잘 못 썼다는 뜻이고 그리고 날개뼈 같은 경우도 오른쪽은 좀 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왼쪽은 약간 좀 덜 벌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게 좀 일어날 수 있고 우측도 약간의 그 측만이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곧아진 모습이고 날개뼈에 벌어지는 부분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좋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최악의 단점인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특히 프로 선수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단점이거든요. 무게를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감각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감각 시스템이 0부터 1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몸이 예민하신 분들은 0, 1, 2, 3 아니면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0, 0.5, 1, 1.5, 2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되는데 강한 훈련에만 이제 그 반응을 하는 몸을 만들어 놓으면 이 0에서 1이 잘 안 느껴지고 1에서 갑자기 이제 5로 가버리고 5 미만은 잘 안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각 오류에 좀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자극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무게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더 쥐어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세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변형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어, 약점이 더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상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립근, 광배근, 능형근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어 중립 상태에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거근하고 중하부 승모근. 보통 이제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고, 왜 중요하고 그런 거는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여튼, 저는 이걸 이제 코어, 전거근, 중하부 승모근 시스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단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설명하기 쉽게 풀어 쓴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코어 중립 시스템의 장점은 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훈련법에 따라서 이 속근육도 같이 좋아지는데 속근육은 쉽게 말해서 밸런스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거근하고 중하부 승모근은 활동성 근육이기도 한데 밸런스를 아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훈련 방법을 속도를 잘 조절을 하시면 우리가 근육을 만들면서도 이제 속근육까지 같이 좋아지게 훈련을 해서 밸런스가 틀어지지 않고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시스템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의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잘 활용하면 이제 약점 없는 몸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체스트업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그냥 중립이 잘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체스트업 쪽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 안정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이 체스트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약점 없는 몸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 이것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단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약점을 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등의 경우 이제 완전한 수축감을 느끼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광배근도 그렇고 승모근도 그렇고 이제 이 광배근은 골반부터 시작을 해서 팔에 붙게 되고 승모근은 척추에 이제 흉추에서 시작을 해서 목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날개뼈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네 자체가 날개뼈도 그렇고 이 골반도 그렇고 내가 약간 열었을 때 그 수축감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해보시면 아실 텐데 바로 약간 수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수축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중립이나 오히려 약간 할로우백 포지션을 하시면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수축도 안 되고 그리고 안정화도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등에 느낌이 없으실 거고 팔이나 어깨만 힘이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길어져서 무게를 많이 다루기가 어렵다. 이게 단점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보디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안정화 훈련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멘텀이 길어지면 당연히 이제 범위가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무게를 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짧기 때문에 체스트업을 하면 광배근이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거든요. 근데 중립이나 약간 할로우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제 강제로 이제 팔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에 광배근이 수축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무게를 많이 다루지 않아도 광배근에 타격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이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광배근 입장에서 힘이 좀 많이 실리는 자리로 운동을 이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리고 승모근 같은 경우는 이 팔의 움직임보다는 내가 날개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날개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길어지는 것 자체로도 부하를 좀 더 느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단점이죠. 이제 무게를 많이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약간 제가 처음에 이 훈련법을 바꿨을 때는 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회원님들도 제가 무게를 엄청 이제 낮게 하는데 막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쟤 대체 왜 저러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적응을 해서 무게를 좀 많이 다룰 수 있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어, 이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스톱을 안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 실제로 내 능력 자체가 좋아져서 체스톱을 하지 않아도, 코어, 전거근, 중화부 승모근에 이제 힘이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지, 어, 전체적으로 이제 힘이 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모양만 따라 하셔가지고는 그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중립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시스템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는 보조 운동이나 아니면 기능 재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능 재활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시스템이 바뀌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서 그 적응하고 있는 가동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바뀌면 이런 어깨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동성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내가 체스트업을 하면 어깨가 안 불편한데 시스템을 바꿨더니 전거근하고 코어를 활성화시켰더니 갑자기 어깨가 좀 아프네,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기능 재활이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지금 계속 기능 재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등 운동 영상 하나 올려놨는데, 그 웜업 보시면 LCC라든지 물구나무를 서는 이유도 사실 보조 운동 기능 재활 개념으로 이제 올려놓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보통 일반 회원님들도 그렇고 체스톱을 많이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어, 자, 결론부터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원래는 누워 있다가 이제 뒤집죠. 뒤집고 그리고 기어가죠. 이제 기어가는 게 약간 플랭크 상태에서 약간 기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편팔 플랭크.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힘이 생기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걷고 이제 뛰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좀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어가지 않고, 성인은 기어가지 않으니까요. 사실 성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어갈 일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코어를 좀 쓰기가 어렵고, 안 기어갈 거면 뛰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 신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제 친구들은 잘 뛰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코어가 저활성화되고, 공부를 또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똑똑해지시면 코어가 더 저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체육관에 헬스장에 오시면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열면 이제 모멘텀이 짧아지고,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무게를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보통은 이제 유튜브에서 훈련하시는 영상을 좀, 선수들 영상을 보면 보통은 이제 체스트업을 많이 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어, 이게 사람이 어, 약간 그런 거죠. 좀 원래 이제 인간은 기본 시스템이 이제 코어 중립 상태이고, 그리고 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나 선수들이, 특히 유명세를 가지신 분들이 체스트업을 하시고 이제 훈련을 하시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을 대략 한 7, 8년 정도 겪었었고요. 이게 그리고 너무 대중적으로 그렇게
정보가 퍼져 있을 때는 그 대중적인 것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그게 쉽지 않고, 근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 운동에 대해서 고찰을 하시는 분들이 어, 많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어, 다들 각자 직업이 있고 다들 각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것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오타쿠 기질도 있고 제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항상 끝까지 좀 파보는 성격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서 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었는데 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왜 체스트업을 많이 할까? 호흡 약한 상태에서는 견갑골에 안정을 하려면 어, 이렇게 이제 체스트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조금 어깨가 좀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어가 좋은 상태에서도 체스트업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여튼 흔히 말해서 후인 하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싶진 않은데요. 이 후인 하강하는 게 좀 안정화해서 그나마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유리.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건 이제 제 느낌인데, 제가 후이나강을 엄청 열심히 하다가, 제 스승님인, 이제, 김은우 스승님을 만나고 나서, 좀 많이 관점을 바꿨고, 그 김은우 선생님은, 기능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물구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물구나무 워킹이라든지, 좀, 체조성 운동이죠. 바디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데, 은우 선생님하고 의견을 계속 나눴었고, 이제 저도 결국에 그래서 이제 기능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첨가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그 개선 이후의 느낌은 이게 코어랑 전거근이랑 그리고 승모근이 딱 통합되고 고관들이 딱 안정화가 되면 몸이 엄청나게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체스트업 했을 때는 약간 단단하긴 한데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면 어, 이 코어랑 이 통합 수준이 좀 올라갈수록 몸 중심으로부터 엄청나게 힘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운동 배우고 공부할수록 이 기본 시스템이 정말 위대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제 있다가 그냥 이렇게 뒤집고 이제 기어가고 일어나고 이제 일어나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뛰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약간 이런 거예요. 누워 있을 때 다리 한쪽을 딱 들고 팔을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그 흔히 말해서 요즘에 국소코어라고 표현하는데 복횡근하고 그리고 이제 장골근, 장요근의 안정화가 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내가 힘이 생기니까 뒤집을 수 있게 되고, 근데 아직은 다리에 힘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팔을 뻗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대거나 해서 바닥을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코어랑 전거근 그리고 장골근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리에 좀 힘이 생기면서 또 걸을 수 있게 되고 약간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정말 위대합니다. 어, 정말 신기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기능이 깨진 분들을 지도를 할 때 하나씩 인지를 시키고 이 하위 단계를 계속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아기 때는 누군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도 알아서 그냥 진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이제 설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되고 알아서 그냥 기능이 생긴다는 게 공부하는 입장에선 정말 너무 이제 좀 굉장히 신기한 거죠. 약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기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운동하실 때 크게 부상 없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기본 시스템이
좋은 상태로 이제 훈련을 하시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셔야지 일상생활 하실 때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등이 좀 약점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부위가 약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있으면 운동을 할 때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기본 시스템으로 이제 내가 유지가 되는지, 만약에 기본 시스템 포지션을 유지를 했을 때 약간 불편하다. 뭔가 어디가 불편하고, 약간 체스트업을 했을 때 좀 편하다. 이러면 체스트업이 좋다라고 가시면 안 되고, 내가 왜 기본 시스템, 그러니까 이 코어 중립, 코어 전곡은, 중하부 승모근 시스템이 왜 유지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훈련하시면 조금씩 더 좋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튼, 저는 이 코어 중립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좀 굉장히 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봤을 때 이게 좋아 보이고 아니면 다른 사실을 봤을 때 또 저게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제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 내가 이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 8년 정도를 체스트업의 거의 신봉자로 살았었고 어, 그랬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변명 하나만 덧자면 제가 체스트업을 안 하진 않아요. 그 저번 영상에서도 짐80 로우로 훈련할 때는 약간 체스트업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편집을 해서 또 올릴 건데 밀기 운동할 때 제가 유일하게 이제 체스트업을 하는 운동이 벤치프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또 체스트업을 좀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단 제가 체스트업을 할 때 저는 이 허리가 꺾이는 느낌, 그러니까 기립근이 활성화가 되는 느낌은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어 훈련을 잘 하시면 이렇게 갈비뼈를 열어도, 그러니까 약간 가슴을 열어도 이 허리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모양만 따라한다고 이게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몸 자체가 그냥 좀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좀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